내가 그날 동창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평온한 일상의 반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내 손을 꼭 잡고 아무도 모르게 속삭이듯 털어놓은 그 고백은 내 삶의 모든 균형을 무너뜨렸다. 손끝에 전해지는 떨림, 그의 눈동자에 비친 절박함. 그 순간 나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동창회 장소에 걸린 누런 졸업사진 속 우리의 얼굴들은 아직도 싱싱한 청춘이었다. 벽지 사이로 스민습기 때문에 사진 모서리가 말려 올라가 있었고 유리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18살의 나는 지금의 내 모습과 너무 달라 보였다. 식당 입구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점차 뚜렷해졌다. 장독대에 앉은 옹기양아리들이 빗방울을 받아내는 소리, 주방에서 올라오는 된장찌개 끓는 보글보글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시계탑의 정각을 알리는 종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오늘만큼은 내 귓속에서 특별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긴 나는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친구들을 관찰했다. 문턱을 넘어선 최영애 씨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은 화려한 패션 감각을 자랑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엔 힙합 댄스복처럼 튀던 옷차림이 이제는 화사한 한복 스타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살이 마치 인생의 등고선처럼 펼쳐지는 게 눈에 띄었다. 옆에서 수저를 놓는 소리가 났다. 김정숙 씨가 반찬 접시를 정리하는 손놀림에서 예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대학 때 학생회장을 맡았던 그녀는 항상 메모장을 들고 다니며 계획표를 짜곤 했는데 지금은 손수건으로 수저를 닦는 모습에서 한 시대의 리더가 아니라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식탁 위에 놓인 메뉴판을 보니 손글씨로 70학번 동창회 특별 메뉴라고 적혀 있었다. 젓가락집에 박힌 구멍 사이로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표면이 내 흐릿한 눈동자를 비추고 있었다. 갑자기 학창시절 우리가 이 식당에서 몰래 소주를 마시던 일이 떠올랐다. 선생님 몰래 교복 치마 속에 숨겨왔던 작은 병, 그때의 쫄깃한 오뎅 국물 맛이 혀끝에 살아났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소주 한 잔을 권한다면 과연 누가 먼저 손을 뻗을까?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문득 옆자리에서 흘러나온 대화 조각이 귀를 스쳤다. 우리 애가 말이야 유튜브로 결혼식을 한다네. 모 세대가 다르니까. 이말숙 씨의 한숨소리가 수저 떨어지는 소리보다 컸다. 그 옆에서는 요즘은 은행도 앱으로 다 되더라. 나 같은 늙은이는 점점 세상에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아라는 박순자 씨의 중얼거림이 이어졌다. 그들의 대화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의 괴리감이었다. 내 시선이 다시 창밖을 향했다. 봄비에 젖은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20년 전만 해도 이 나무에서 딴감으로 단자를 만들어 동창회 때마다 가져왔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그 자리에 스마트폰 충전기 구멍이 박힌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손바닥으로 창가 유리를 닦아내니 거리 맞은편에 신형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반짝이는 차체에서 반사되는 빛이 마치 새로운 시대가 우리를 향해 조소하는 것 같았다. 식사가 진행될수록 식탁 위 분위기는 점차 따뜻해졌다. 처음엔 써먹써먹하던 인사들이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운 대화로 이어졌다. 최경애 씨가 손주 사진을 꺼내 보이는 순간 식당 안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게 우리 손녀예요. 지난주에 스마트워치를 사달라고 조르더라고요. 내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녀의 말끝에 숨은 허탈함이 내 가슴을 저미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속도에 발맞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 식당 안쪽 벽에 걸린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70학번 제55회 동창회라고 적힌 글자 아래로 우리의 졸업 연도가 새겨져 있었다. 숫자 사이를 채운 먼지 알갱이들이 천정 조명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간 문득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인생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2300만 시간이라는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 엄청난 시간의 무게가 식당 공기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내 옆자리에 앉은 오미자 씨가 조용히 국물을 떠먹고 있었다. 그녀는 유독 오늘 아침부터 말수가 적었다.
학창 시절 우리 반의 축구부 매니저였던 그녀는 항상 웃음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던 사람이었다. 지금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백발이 보였고 손등에는 노년성 반점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그녀가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그녀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다는 것을 느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웨이트리스가 후식을 내려오는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멈추고 계단 쪽을 바라보았다. 젊은 여직원이 들고 온 팥시루떡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아련했다. 그 연기가 천장에 닿자 마치 우리의 젊은 시절이 영상처럼 재생되는 것만 같았다. 떡을 자르는 칼날에서 반사되는 빛이 식탁 위를 스쳐 지나가며 우리 모두의 얼굴에 순간적인 환한 빛을 던져주었다. 식탁 위에 남은 된장찌개 국물이 식어가며 표면에 기름막이 서기 시작했다.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온 봄바람이 식당의 단골 할머니가 걸어둔 부채 장식에 닿아 살랑거렸다. 다른 친구들은 커피를 마시며 옛날 사진 앨범을 돌려보고 있었는데 종이 사이로 떨어져 나간 낱장 사진들이 식탁을 어슬렁거렸다. 그 와중에 내 옆에 앉은 그가 유독 조용하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왼손 검지에 남아있는 흉터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고등학교 시절 농구 경기에서 받은 부상 자리인데 지금 보니 주름 사이로 파인 골짜기처럼 보였다. 그가 내게로 몸을 기울이는 순간 옛 교복에서 맡던 그 특유의 풀냄새 대신 노화된 피부에서 나는 약간 삭은 듯한 채취가 느껴졌다. 그의 어깨가 내 왼팔에 닿자 양복 소매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이 평소보다 높았다. 저기 그의 목소리가 찻잔 속에 떨어진 설탕 조각처럼 금방 녹아버릴 것 같았다. 우리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온 침묵을 채우려는 듯 천장의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그의 오른손이 식탁 가장자리를 움켜쥐는 모습이 창문에 비친 달빛에 잡혔다. 손등의 힘줄이 마치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려는 식물 줄기처럼 붉어져 올라왔다. 내가 그의 손을 덮었을 때 그의 손금에 맺힌 땀방울이 내 손바닥에 전해졌다. 학창 시절 그는 항상 반장을 맡으며 우리를 이끌었는데 지금 그의 손가락 관절은 마치 오래된 나무 가지처럼 삐걱거렸다. 요즘 자주 혼자 강변을 걸어다닌다. 그의 입술이 떨리자 아래턱에 수염 자국에 박힌 회색 털들이 같이 흔들렸다. 멀리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옛날엔 우리도 저랬지? 누군가의 말끝에 이어진 공감의 숨소리가 공기 중에 섞였다. 하지만 우리 곁의 시간만은 유리병 속에 갇힌 듯 정지해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마치 젖은 종이 위에 번진 먹물처럼. 아들이 작년에 미국으로 이민 갔어. 갑자기 튀어나온 말 뒤로 그가 삼킨 침 속에 슬픔이 서려 있는 것 같았다. 창밖에서 지나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순간적으로 드러난 주름의 그림자들이 마치 인생의 골짜기를 그려내고 있었다. 그의 왼쪽 귀 밑에 있는 점이 내 시선을 끌었다. 20대 때는 그 점을 복점이라며 자랑하던 그가 지금은 그 점 주위로 검버섯이 피어나 있었다. 혼자 사는 집이 너무 조용해. 그의 속삭임에 담긴 외로움이 내 귓속에서 메아리쳤다. 식당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다음은 7080 추억의 명곡입니다. DJ의 밝은 목소리와 함께 흘러나온 옛날 가요가 우리의 침묵을 찢어버렸다. 그의 목구멍에서 작은 울림이 터져나왔다. 그 노래는 우리가 졸업식 날 교실에서 몰래 들었던 곡이었다. 그의 오른손이 내 손등 위에서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의 각도에서 예전에 익숙했던 강인함 대신 지금은 무언가에 홀린 듯한 덜컥거림이 느껴졌다. 천장에 매달린 선풍기 날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며 그림자를 흩뿌렸다. 그 그림자들이 그의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마치 시간의 손가락이 그의 피부를 어루만지고 있는 듯했다. 요즘은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가라앉았다.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에서 무언가를 삼키려는 고통이 묻어났다. 내가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을 때 그의 손바닥에서 땀이 스며나와 우리의 손이 미끄러졌다.
멀리서 웨이트리스가 접시를 치우는 소리가 났다. 유리잔이 서로 부딪히는 딸깍거림이 공허하게 울렸다. 그의 입가에 맺힌 미소가 어색하게 일그러졌다. 네가 기억하나? 2학년 때 교실에서 내가 너한테 그의 말이 반쯤 끊기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교단 앞에서 쪽지 시험을 보다 걸려 울던 나를 위해 그가 교사에게 대신 혼을 낸 일. 지금 그의 눈빛에는 그때의 당당함 대신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식탁 아래로 그의 다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양복 바지 주름이 리듬있게 흔들리며 그의 무릎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진동이 의자를 통해 전해져 왔다. 지난주에 병원 검진 결과를 받았어.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져 창밖의 빗소리에 삼켜질 뻔했다. 내 심장이 멈춘 듯했다. 젊은 시절 그를 따라다니던 건강보조제 병이 기억났다. 항상 건강이 최고라며 우리를 잔소리하던 그다운데 갑자기 그의 손목 시계 속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틱톡 틱톡. 매 초마다 그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 같았다. 내 시선이 그의 왼쪽 눈가로 향했다.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검은 점이 눈꺼풀에 박혀 있었다.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 모양이 불규칙하게 퍼져 있는 게 마음에 걸렸다. 다 필요 없는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그의 입술이 마르자 혀가 살짝 내밀어 입가를 적셨다. 그 순간 어린 시절 그가 나무에 올라가다 떨어져 입을 다쳤을 때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식당 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들어왔다. 그의 몸이 순간 움츠러드는 게 느껴졌다. 죄송한데 계산서 부탁드려요. 다른 친구의 목소리가 우리의 작은 세계를 깨버렸다. 그의 손이 황급히 물러났다. 손등에 남은 그의 체온이 공기 중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의 말끝이 공중에 붕 뜬 채로 그는 일어나 자리를 떠났다. 양복 뒤트임이 바람에 휘날리며 그의 등줄기에 주름이 일렁였다. 내 눈앞에 놓인 차가운 녹차잔에 그의 흔적이 비쳤다. 액체 표면의 일렁이는 그림자 속에서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다. 젊은 시절 책가방을 맨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중첩되어 보였다. 그가 화장실로 향하는 걸음걸이에서 한쪽 다리를 약간 절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아챘다. 복도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그의 옆모습이 유리 속에 갇힌 유령처럼 보였다. 친구들이 계산을 마치고 일제히 일어서는 소리가 났다. 의자 발이 바닥에 긁히는 소리, 코트를 찾는 소리, 작별 인사 소리가 뒤섞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가 돌아오지 않은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접시 위에 남은 김이 서리가 내린 듯 차가워져 있었다. 젓가락이 교차되어 놓인 모양이 마치 무언가를 가리키는 화살표 같았다. 문득 창밖에서 우산을 펼치는 소리가 들렸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그의 검은 우산이 창가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동자에 번뜩이는 빛이 마치 40년 전 운동장에서 농구골을 성공시킨 후 돌아보던 그날의 시선과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빛 속에 무언가가 가라앉아 있었다. 우산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의 마지막 미소가 공기 중에 남은 듯했다. 식당 창가에 걸린 빗방울들이 서서히 얼굴 모양의 흔적을 남기며 흘러내렸다. 그의 숨소리가 나의 귓전에 닿을 때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된장 국물 입자들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 같았다. 지난달에 은행에 갔었어. 그의 목소리 끝이 살짝 올라갔다. ATM기 앞에서 30분을 서 있었는데 결국 옆에 있던 학생에게 도움을 청했지. 그의 손가락이 식탁보 위에 놓인 물방울을 따라 그리며 유리잔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마치 디지털 기기 화면 속 픽셀처럼 조각나 보였다.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배달 오토바이 경적 소리가 그의 고백을 잠깐 가렸다. 그는 반쯤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아들이 생일 선물로 줬는데 이게 도통. 화면이 켜지자 수십 개의 알림 아이콘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를 망설이듯 헤매는 모습이 마치 눈 덮인 산길을 헤쳐나가는 등산객 같았다. 카카오톡이 뭔지,
왜 갑자기 모든 게 이렇게 복잡해진 걸까? 그의 손떨림이 스크린에 번진 지문으로 남았다. 갑자기 내 안경 아래 맺힌 수증기가 그의 얼굴을 흐리게 만들었다. 나는 안경을 벗어 옷소매로 닦는 동안 지난주 일이 떠올랐다. 약국에서 청약 통장을 만들려다가 청년 직원에게 QR코드로 신청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던 때, 그때의 무력감이 그의 목소리와 중첩되었다. 전화 한 통 기다리는데 3주째 아들의 연락이 없어. 그의 눈꺼풀이 떨리자 아래로 늘어진 눈두덩이 주름이 파도처럼 밀렸다. 메시지는 읽고 씹히는 것뿐이고 명절에 와선 카드만 놓고 가더군. 식탁 위에 놓인 김치 접시에서 새어나온 국물이 천천히 확산되며 지도를 그려냈다. 그의 시선이 그 액체의 경계선을 따라가다 멈췄다. 아내와는 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아. 목소리가 갑자기 메말라갔다. 어제 아침엔 커피 머신 사용법을 두고 싸웠지. 그의 입가에 맺힌 쓴웃음이 커피 찌꺼기처럼 텁텁했다. 40년 전 첫 부부싸움은 사랑의 감정을 확인했는데 이젠 진짜 싸움이야. 멀리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밀려오자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마치 수줍은 소년처럼. 요즘 자주 생각해. 내 존재 의미를. 그의 손가락이 유리잔 가장자리를 따라 선을 그리며 1980년대 우리가 함께 부르던 노래의 리듬을 반복했다. 공장에서는 30년 근속 축하받고 가족에겐 퇴물 취급받는 게 아이러니하지. 유리잔 속 얼음 조각이 녹으며 내는 소리가 그의 말에 박자를 맞췄다. 갑자기 그의 스마트폰이 진동하며 식탁을 두드렸다. 화면에 아들이라는 글자가 뜨자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여보세요? 아, 그래, 아빠 지금.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20대처럼 가늘어졌다. 알았어, 그럼 나중에. 응, 수고해. 전화가 끊기자 그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접시 위에 올려놓았다. 통화 시간 47초가 찌그러진 김치 조각 위에 적혀 있었다. 저기 봐. 그의 손가락이 창밖을 가리켰다. 거리를 활보하는 20대 그룹이 폭발적인 웃음과 함께 틱톡 춤을 추고 있었다. 우린 저렇게 웃던 때가 있었지. 그의 눈동자에 비친 젊은이들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다. 하지만 지금 우리 웃음소리는 왜 이리 삭막한 걸까? 식당 유리창이 우리의 반사된 모습을 투영하며 마치 시대와 시대의 경계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갑자기 옷깃을 여미는 소리가 났다. 지난주에 동네 친구가 쓰러졌어. 목소리가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흔들렸다. 위로 가려고 전화했더니 자식들은 유산 나눠 가지라며 싸우더군. 그의 턱수염이 미세하게 떨리며 눈가에 맺힌 물기가 번져갔다. 우리 세대의 최후는 조용히 사라지는 거겠지. 식당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음악이 갑자기 바뀌었다. 신나는 아이돌 노래가 흘러나오자 그는 눈을 깜빡였다. 이 노래 알아? 내 무릎에 고개를 저으며 그는 수저를 들어 국물을 저었다. 젓가락으로 건져 올린 배추 조각에서 국물이 뚝뚝 떨어지며 그의 인생 이야기와 함께 접시에 고인다. 지난번에 손주가 VR 기기를 가져왔었어. 그의 눈동자가 갑자기 반짝였다. 헤드셋 씌워주더니 할아버지 우주여행 가자고. 목소리가 갑자기 침묵에 잠겼다. 난 그저 검은 화면 속에서 허공을 헤맸지. 그의 손바닥이 공중을 더듬는 제스처가 마치 눈먼 사람의 손길 같았다. 3분 만에 현기증 나서 벗었는데 애들은 폭소했어.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며 찬 바람이 들어왔다. 그의 몸이 순간 움츠러들더니 주름진 손으로 코트 단추를 채우기 시작했다. 요즘엔 꿈에서 자주 학교복도 뛰어다니던 시절로 돌아가. 그의 입가에 스치는 미소가 순간 젊은 얼굴로 변한 듯했다. 교복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야구공, 내가 만든 도시락, 그때의 향기. 말끝이 공중에 흩어지자 우리의 시선이 동시에 벽에 걸린 졸업사진으로 향했다. 웨이트리스가 차가운 보리차를 갈아주는 소리가 났다. 유리 주전자 속 얼음 조각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목소리를 압도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의 눈동자가 창밖의 빗물에 반사된 네온 사인을 따라갔다.
마치 영원히 반복되는 지하철 2호선 같지. 식탁 아래로 내 발이 살짝 그의 무릎에 닿았다. 20대 때라면 뛰어날 듯한 접촉이 지금은 조용한 위로로 전해졌다. 그의 손이 내 손등 위로 기어오르며 주름과 주름이 맞닿는 부분에서 온기가 스며나왔다. 네가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그의 속삭임이 빗방울에 섞여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갑자기 어린 시절 우리가 자주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그의 어깨가 리듬에 맞춰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 노래 기억나지? 내 물음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달싹였다. 하지만 가사는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우리의 입술에서 동시에 흘러나온 허밍이 공중에서 엇갈리자 그는 창피한 듯 눈을 감았다. 식당 조명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저녁 시간대 전력 절약 모드로 들어간 듯했다. 그의 얼굴이 그림자에 파묻히자 갑자기 4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운동회 날 우산을 같이 썼던 비 오는 날 그가 내게 건넨 손수건의 감촉이 손바닥에 살아났다.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지? 그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리잔을 들어올렸다. 차가운 보리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과거와 현재를 삼켜버렸다. 문득 그의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다. 카카오톡 알림이 화면을 수놓았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모티콘 폭죽이 터졌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미소가 번졌다. 보람 있는 일이지.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어루만지며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곧 포기하듯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차라리 편지가 나았을걸. 그의 한숨 소리가 식탁 위에 남은 김치 국물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식당 종업원이 계산서를 가져오는 소리가 났다.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을 꺼냈다. 낡은 명주 지갑에서 새어나온 오래된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젊은 시절 우리가 졸업식 날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그의 손이 사진을 주울 때 사진 속 우리의 웃음소리가 귓전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이 사진, 네가 가지고 있구나. 내 말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사진을 털어내며 속삭였다. 과거는 잊혀지고 현재는 외면당하니 미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창밖에 서린 안개가 거리를 덮어버렸다. 그의 실루엣이 안개 속에서 점차 희미해지자 문득 우리가 시간의 강을 건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은 그의 말이 미완성으로 남은 채 우리는 일제히 일어서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짧은 접촉에서 전해진 체온이 모든 말을 대신하는 듯했다. 걸음걸이마다 쿵쿵거리는 바닥 소리가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세고 있는 것만 같았다. 복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지만 정작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을 곳은 없었다. 그 외로움과 무력감이 얼마나 컸을지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내 안의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나 역시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자식들이 독립하고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면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내 삶도 어느 순간부터 반복되는 일상에 갇혀 내 존재의 의미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 친구의 고백은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과는 하루에 몇 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바쁘게 살아간다. 어릴 때는 가족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각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명절에 모여도 예전처럼 북적이지 않고 식탁에 앉아도 서로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모습에 씁쓸함을 느꼈다. 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가끔은 거실 한구석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친구는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공감과 위로, 그리고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의 고민을 아무렇지 않게 나누던 사이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신의 아픔을 감추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로했다. 그의 고백은 내게도 큰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도 용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친구와 나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젊은 시절의 우정을 떠올렸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식당 안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사업 실패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밖에서는 봄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나는 그날의 대화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친구의 고백은 내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보여주었고 그 상처를 통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가족과의 대화를 조금 더 시도하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친구와도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챙겼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다시 예전처럼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이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에는 누구나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그날 친구의 고백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듯 나 역시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식당을 나서며 나는 친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 한번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우리는 비 내리는 거리를 함께 걸었다. 빗방울이 우리의 어깨를 적셨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다. 그날의 대화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남았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이 우정과 용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이다. 동창회가 끝난 밤, 나는 오래된 한정식집 문을 나서며 잠시 뒤를 돌아봤다. 식당 유리창 너머로 아직도 남아있는 친구들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어른거렸다. 봄비는 여전히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우산을 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향하는 길, 내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다. 친구의 고백이 내내 귓가에 맴돌았다. 평생을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나는 언제부터 내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언제부터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돌아보게 됐다. 집으로 가는 길, 익숙한 골목길과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시리고 또 한편으론 새로운 결심이 움트는 기분이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평소보다 더 깊은 주름과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 오랜만에 살아있는 눈빛이 깃들어 있었다.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집안 냄새가 나를 감쌌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보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자식들이 남긴 간식 봉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 섰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그동안 나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고 내 감정과 생각은 뒤로 밀어두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친구의 용기 있는 고백이 나를 변화의 문턱으로 이끌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남편 옆에 앉아 오랜만에 먼저 말을 꺼냈다. 오늘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될까?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떨렸지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기다려주었다. 나는 친구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하며 그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나,
역시 비슷한 감정을 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남편은 처음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오랜만에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거리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게 느껴졌다. 며칠 뒤 자식들에게도 내 마음을 전해보기로 결심했다.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엄마로서의 걱정과 외로움,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처음엔 아이들도 어색해했지만 점차 진심이 통하기 시작했다. 평소엔 짧은 메시지와 안부 인사로만 소통하던 가족 단톡방에 조금씩 더 길고 따뜻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각자의 고민과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건넬 수 있었다. 가족 모두가 모인 주말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남편은 자신의 일에 대한 고민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아이들 역시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꿈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동안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우리 가족은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나는 그 순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단순히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지지해주는 공동체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친구와의 관계도 달라졌다. 우리는 동창회 이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챙겼다. 가끔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삶의 무게와 고민을 나누었다. 친구는 더 이상 자신의 아픔을 혼자 감당하지 않았다. 나 역시 가족과의 소통뿐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과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 동네 도서관에서 시니어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내 일상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작은 변화들은 곧 가족 전체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남편은 퇴직 후 우울해하던 시간을 벗어나 동네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엄마의 변화에 자극을 받아 각자의 삶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의 대화는 점점 더 풍성해졌고 집안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다. 나는 더 이상 외로움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나 자신과의 소통을 통해 내 삶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봄비가 그친 어느 날 나는 거실 창문을 열어 환한 바람을 들였다. 창밖의 감나무 가지에는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 안에도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음을 느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심 어린 소통이야말로 가족과 우정, 나아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친구의 용기 있는 고백 한마디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느꼈던 복잡한 감정과 두려움은 이제 따뜻한 희망과 용기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앞으로도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가족과 친구, 그리고 나 자신과 솔직하게 소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간다. 시간이 흘러 또 한 번의 동창회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내 발걸음이 예전과 달랐다. 예전엔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내려앉은 짐과 말 못할 외로움, 그리고 나만 뒤처진 듯한 초조함이 나를 짓눌렀지만 오늘은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식당 문을 열었다. 봄비가 그친 거리에는 연두빛 나뭇잎이 반짝였고 오래된 한정식집 창가에는 여전히 누렇게 바랜 졸업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 속에 나는 여전히 젊고 세상에 두려울 것 하나 없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주름진 미소와 함께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을 품고 있었다. 식당 안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내느라 조금은 지쳤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친구와 눈이 마주쳤다. 지난번 동창회에서 내 손을 꼭 잡고 충격적인 고백을 털어놓았던 그 친구. 이제는
그의 얼굴에도 약간의 여유와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 짧은 순간 말로 다하지 못한 위로와 응원이 오갔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는 예전처럼 소란스럽게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허세나 경쟁심 대신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진심이 스며 있었다. 한 친구가 손주 자랑을 하자 모두가 함께 기뻐했고, 또 다른 친구가 건강 걱정을 털어놓으면 다들 진심으로 조언을 건넸다. 나 역시 내 삶의 변화와 가족과의 소통에서 느낀 작은 기쁨을 나누었다. 누군가는 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며 공감했다. 동창회가 무르익을수록 나는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예전엔 약해지는 것이 부끄럽고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했지만, 그 경험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울 수 있다는 위로가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았다. 그날 친구의 고백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듯 나 역시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나는 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가지, 그리고 그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마음에 남았다. 인생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이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상처에 주저앉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온기였다. 나는 동창회가 끝난 후에도 친구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누군가는 힘든 일을 겪을 때 내게 전화를 걸었고, 또 누군가는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나와 나눴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때로는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다. 남편과는 예전보다 더 자주 대화를 나눴고, 자식들과도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내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아내, 완벽한 친구가 되려 애쓰던 마음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약해져도 괜찮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내 삶의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역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다. 동창회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인생은 마치 긴 여행과도 같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새로운 길을 찾아간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곁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걸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얹힌 이야기가 있다면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보길 바란다. 때로는 작은 고백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약해질 수 있고 누구나 외로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약함과 외로움을 나누는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고 또 다른 반전의 연속이다. 앞으로도 나는,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의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